우리 집 성님은 자, 그러면 이제 자, 7장 프리뷰를 안 봤어요? 하는데요. 예. 디스포인팅 하니까 스코어가. 스코어는 뭐 요 7장 프리뷰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저도 아주 확실하고. 자, 좀 확대가 되는 거죠. 아이고 사람 이름이 왜 자, 자, no question, let's go over. 예. 처음엔 우선 이제 그것만 해도 뭐 아니, 뭐 질문하시고 이제 길게 가면은 그거는 그 윤 박사님 순서대로 네. 넘기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일단 이걸 우리가 예습을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복습이 아니고 지금 그냥 예습, 프리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그걸로 합시다. 그리고 장수가 많아요. 양이 많아갖고 앞에 6장까지는 20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건 25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뭐 제목은 퀀텀 부기쯤이 아니라 퀀텀 카르마죠. 예. 퀀텀 카르마. 부제는 AI 제미나이가 붙여준 물리적 현실은 어떻게 창조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딱 한 페이지 크기 맞죠? 네. 자, 일단 그 인용 문구를 첫 페이지에 있는 인용 문구를 읽겠습니다. 양자 역학과 카르마의 만남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그 인용 문구 중에서 또 좀 잘랐죠? 얘가 전체가 다 나온 건가? 헬리스텝이 한 얘기죠, 오히려. 헬리스텝 책에 나온 양자 이론은 물리 이론의 주제를 인과적으로 자족적인 마음 없는 물질로 구성된 상상의 우주에서 양자 이론이 가능한 물리적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비롯된 경험적 피드백으로 채워진 우주로 전환시킬 걸 요구합니다. 양자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인과적이고 인과적이라는 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그런 거고 마음이 없는 물질로 구성된 우주에서 상상이라는 건 뭐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우주로 알고 있었는데 양자 이론이 나옴으로 해서 행동이 피드백 경험적 피드백으로 해서 우주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양자 이론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우주를 그렇게 받아들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라는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리스텝의 어느 챕터에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달라이라마는 말 한마디 불교의 관점에서 우주에 거주하는 모든 감각을 가진 존재들 sentient being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유정. 중생이 유정 중생. 중생이라고 그래요? 유정. 무정 중생 말고 유정 유정 중생. 이 카르마가 우주의 형성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이제 뭐 유정이든 뭐 감각이든 아니라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의지를 발휘할 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생들의 의지로 인한 그런 카르마가 누적돼서 우주의 형성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해석하고 그게 아주 뉘앙스가 같은 말이어서 이제 인용으로 여기 뽑은 것 같습니다. 존 힐러는 애초에 앞에서도 앞장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런 겁니다. 법칙 위에 세워진 기계로서의 우주 개념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스스로 합성되는 셀프 신테사이즈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시간과 장소에 관찰자 참여자, observer participants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관찰자면서 참여자, 관찰하는 게 결국 참여하는 거가 돼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내는 각각이 내는 음표들이 그 자체로 공간, 시간, 사물로 이런 거대한 세계를 구성합니다. 뭐 이 말만 보면 뭐 이제 당연할 수도 있죠. 뭐 내가 숨 쉬는 게 전 우주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예, 하십시오. 이 카르마라는 게 업이라고 그랬잖아. 업. 네. 예. 근데 업이라는 게 이제 보통 업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카르마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모든 감각을 가진 존재들이 카르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는 행동, 해온 행동, 업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특별히 이 책에서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카르마 비파카랑을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업보라고 하셨잖아요. 업보는 이제
그 카르마에 의한 이 결과를 이게 내가 받는 그거라는 근데 그건 거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의 그 더 누적된 근본적인 어떤 그 의도적인 행위 우리 에센스. 근데 우리가 보통 카르마라면 양쪽을 다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굳이 카르마랑 이 그 결과를 이렇게 떠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마는 단순히 뭐 나쁜 일 해서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지 한 일. 예.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카르마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가요? 나오겠습니다. 카르마의 본질 그 얘기였을 것 같은데요. 이 서구의 오해뿐만 아니라 뭐 서구 아니라 뭐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카르마는 단순히 도덕적인 운동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이게 의미는 정확하지 않고, 카르마는 그냥 그 도덕과 이런 거는 하고 중립적으로 현실 과정의 모든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의지가 중요한 요소, 의지적 행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출발점. 인과를 만든다는. 인도 되고 과도 되고. 인과라고 하긴 좀 여기서 그런데. 그러니까 인이 되고 과가 되고 과가 또 인 되고 과가 되고 계속. 여기서 이 코사리티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연기나 뭐 이럴 때는 그 얘기가 깊은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또 양자 역학을 얘기하면은 또 코저리티를 또 그게 또 없다라는 게 또 코저리티가 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신이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고,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하기에 또 양자 역학을 주장하면서 또 그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약간 모순이어서요. 그래서 카르마랑 비파카, 그래서 잘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카르마는 행위, 그다음 뒤에 비파카가 그 결과인 영향을 모두 아우르는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라고 안 하고 카르마 비파카라고 하면은 행위와 그거에 의한 이펙트까지 얘기하는 거고, 굳이 카르마를 잘라서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행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카르마라고 하면서 다 얘기하죠. 존재 중심 메커니즘. 카르마는 감각을 가진 존재들의 존재를 이끄는 중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까지입니다. 뭐 맞는 말이죠, 일단? 그렇죠. 근데 양자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는 먼저 양자 이론의 헨리 스텝 책에 나온 이용구입니다. 양자 이론의 정통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은 인간 주체에 의해 선동된 탐색 행위이며, 그들은 수행할 여러 탐색 행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체들의 의도적인 행위 개념이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각 행위는 경험적 피드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가 된 겁니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운표까지 했으니까 이거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의지죠. 그 무슨 의지라고 그래? 자유의지. 자유의지에 의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의 법칙에서, 뉴턴 법칙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 과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냥 내가 지금 단순히 이것도 하나의 결과로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는 선택의 어떤 초이스가 있었고, 그 중에 내가 골라서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갖고 그거를 의도적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서 행위로의 전환. 양자 이론은 현실의 존재론적 구조, 온톨로지컬 스트럭처의 중심에 행위를 놓습니다. 이는 물체적 실체의 세계를 행위와 그로부터 가능한 관찰된 피드백의 잠재력으로 채워진 세계로 대체합니다. 뭔 말이죠? 양자 이론은 이 관찰자 효과 같은 그거에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자 이론 그냥 단순히 안 보고 있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찰하려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위에 의해서 존재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관찰된 피드백의 잠재력이라면 화동 함수의 여러 결과 중에 하나로 붕괴되는 기 전에 그 여러 가능성 그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존재에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지. 존 힐러는 아까 그 앞에 나온 인형하고도 비슷한 말인데 우주는 셀프 익사이디드 서킷입니다. 그리고 팽창하고 싶고 발전하면서 관찰자 참여자를 낳습니다. 관찰자 참여는 우리가 유형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주에 부여합니다. 우리 관찰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존 힐러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뱅이 떴어. 빅뱅이 떴는데 그 빅뱅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빅뱅의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U자에 눈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보니까 일단 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퀀텀 카르마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여기서 빅뱅이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일단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 관찰을 하니까 드디어 빅뱅이 보인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유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셀프 신제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거를. 나는 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네네. 고영이가 자기 만화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막 그 만화 속 주인공들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을 했어요. 지금. 옛날에 비슷하죠? 에크미 무슨 만화더라 거기서 그 바니가 주인공이었는데 심심하면 튀어나와서 저희 그 제작자를 패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건데 모든 모순도 이게 관찰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잖아요. 항상 모든 그 수학적인 논리에서도 모순이 바깥에서만 보면 그래서 인간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놈이 또 들어가서 뭐 하니까 헷갈리는. 그래서 뭐 존 힐러의 마지막 그 어떤 사상적인 그거는 아까 그 U자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 U자 그림에다가 이제 덕지 막뭐 변계 소립선도 놓고 막 아래 야식도 집어넣고 해갖고 그림을 더 덧칠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카르마와 물질 세계 출현. 카르마로 인해서 물질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존 힐러 말처럼 관찰자가 없으면 아직 빅뱅도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가 없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이론에는 이런 게 있죠. 모든 인식이 양자 파동함수에 영향을 미쳐서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현현하게 됩니다. 세상이 물질이. 내가 이제 하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갑자기 observation에서 perception이라는 말을 막 바꿔버려요. 나 그래서 도대체 왜 갑자기 perception이 돼?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는 건 어디까지는 관찰이고 observation이거든. 근데 갑자기 suddenly 그냥 perception이라는 말을 써버리더라고. 그게 갑자기 넘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관측자 효과라는 것을 이제 뚫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뭐 눈으로 관측한다고 했을 때 뭐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뒤에 뭐 망막 뒤에 뭐 어디로 가서 그 레티나가 뭐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뇌로 여기까지는 계속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인가는 저 정신적인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되는 마음이 글쎄, 개입하는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관측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상이 우리 망막에 맺혀서 거기서 세포 반응이 일어나고 뇌로 뭐 화학작용이 올라가는 그걸로 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가 건너뛰어서 마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안식 관측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이 관자재로서도 관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 관이라는 뜻이요 상당히 광범하고 어떤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이 인식이라는 거는 관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의 세계와 80까지 쫙 그 식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다 그 관의 하나의 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퍼셉션한테는 관측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오온에다 넣는다면 저 인식을 색수상 했을 때
일단은 수까지는 아니고 의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색수 상까지 갔으면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 단계 정도 아닌가요? 색수는 색하고 수 색일 수도 있고 수일 수도 있고 의식에서 누가 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지만 색을 물리적인 걸로 보냐 뭐 인식 식계 과정으로 보느냐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양자 이론에 의하면 어쨌든 관찰자가 인식을 하는 거에 의해서 현실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거 있으니까 카르마로 물질 세계에 출현한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도 이제 나름 타당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관점에서는 모든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계속 중첩이 되는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식들조차도 어떤 반향 같은 걸 일으켜서 계속 누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카르마를 누적한다는 거죠.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피드백하고. 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좀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덧칠들 하면서. 그래서 카르마 비판가는 우리가 외부 물질 현실로 인식하는 거에 발현해도 이제 그게 관계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장된 인상, 시작 없는 시간. 뭐 그냥 수식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태초부터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신체가 오감으로 인식해왔고 이러한 인식들은 근본 의식, 이게 이제 8식 정도 하는 거죠. 8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일단 50하고 60, 70 건너뛰었고 8식에 이제 인상을 남기고 거기에 뭔가를 쌓아놓습니다. 그래갖고 그 잠재성이 다시 시각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외부적인 걸로 인식한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양쪽에 따옴표 찍어놨네? 책에 양쪽으로 따옴표 찍어놨으니까 이거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책을 안 읽어보면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지. 자, 이 박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불교학자가 한 말일 거잖아, 그죠? 저장된 인상은 물리학자가 한 말은 뭔가. 아니잖아요. 벌써 이 그라운드 컨셔스니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헬리스텝이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제 그냥 앞에서부터 쭉 똑같은 그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것들은 어쨌든 쌓여서 한다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디 갔어? 깨달은 존재가 깨닫지 못한 게 한 게 아니라 깨달은 존재 부처님이 하는 행위는 이런 걸 안 만든다는 거죠. 카르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계속 나중에 피드백이 될 그런 원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은 이제 이 다음에 나왔네요. 유진이 근어가 이제 또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슈레딩거 고양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슈레딩거 입장에서는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큰 거실 물체를 집어넣고 동물이지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그게 어떻게 되냐, 이 중첩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것도 중첩이 된다 그랬을 때 유진이가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의식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유진이 그런 말로 물리이론의 영역이 양자역학의 창조를 통해서 미시적 현상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을 때 의식의 개념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언급 없이는 양자역학의 그 중첩이나 뭐 이런 법칙을 공식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관찰자 효과의 의식을 따지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진짜 뭐 측정 장비가 측정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데 뭐 가이거 개수비를 뭐 건드려서 거기서 소리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뭐 독이 꿰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의식 개입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기 때문에 계속 중첩 상태라는 거고 바깥에서 의식 있는 자가 개입하지 않도록 계속 중첩으로 있다라는 거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뉘앙스로 요 밑에 있는 말까지 다 따지면 이제 불교 유시파쿠에서 하는 말은
행위의 인상들을 수집하여 깊은 현실 수준을 그라운드 컨션스니스 또는 알라야식이라고 알라야 미즈나나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데이비드 봄의 내재된 질서 이렇게 또 개념하고 이제 일치합니다라고 이 저자가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 우주적 파동함수하고 알라야식하고 이 내재적 질서 이걸 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딘가 깊은 수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게 있다. 우주적 질서하고 내재적 질서하고 같이 클래시펀딩 한다고요? 우주적인 파동함수 그런 말이 있었는데 유니버설 웨이브 펑션. 유니버설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하고 아니 대변적인 웨이브 펑션이 아니라 이제 전 우주적인 그 커다란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다가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웨이브 펑션을. 이게 뭐 지금 내재된 질서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알라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지금 말한 게 그 알라야식이 그 내재된 질서가 그거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방정식을 세우진 않았는데 만약 이제 그런 게 있을 그런 그 우주 전체를 커버하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 유니버설 펑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그거 자체의 개념은 알라야식하고 같은데 봄은 그거를 이제 내재적인 질서라고 이제 했다는 거지. 그렇게 거의 같은 의미로 상통한다는 거죠. 라고 이해했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현상이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 질서가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내재적 질서가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할 수도 있고 파동 함수가 분계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틀리지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기본 그 밑바탕이라는 얘기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불교에서는 유식 불교에서는 그거를 알라야식 뭐 그라운드 그 해석해서 영어로 했을 때 그라운드 뭐 컨셔스니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봄은 이게 보면 내가 이해하는 알라야식이 아주 그라운디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종자. 바닥. 예. 모르겠어요. 제가 아키텍트라는데 이제 그 알라야식 속에 이제 종자 C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DNA 같은 설계도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이쪽에 바깥에 있는 세상을 우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알라야식이 다 알라야식의 투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쪽 그 보기 전에 있는 그 웨이브 펑션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다 그죠. 불가해서. 예. 아니 여기 개념으로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가능성, 뭐 잠재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다. 웨이브 하나로 펑션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는 그 웨이브 펑션 우주하고 이 우리가 보는 말하는 우주 그러니까 알라야식에서 나온 그 관찰되는 우주. 우주하고는 다르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 유니버스가 이제 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이는 거가 아니라 잠재된 그것까지 다 포함한 더 큰 유니버설이라는 거지. 예, 단순히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혼동하면 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말을 썼더니 이게 이제 코스모스하고 갤럭시의 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웨이브 펑션 유니버스하고 그 유니버스하고 이제 내재된 질서에서 나오는 유니버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무지무지 많은 다중 우주가 존재하는데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딱 볼 때는 하나만 뭐예요? 우리의 그 렌즈로 쫙 포착해서 여기에 성응하는 거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봄은 물질과 의식이 동일한 질서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의식이 물질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전체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6장에 보면은 6장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뭐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아니라 봄은 뭔가 내재된 질서가 있어서 정신과 의식과를 한다. 같이 커넥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울리하고 융 개념에 따지면은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어떤 전체성, 그 뭐죠? 그거 있다. 있고. 홀로 무브먼트가 여기서도 나오는 6장에서 나오고 여기 또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내재된 질서와 발현된 질서 두 가지로 나누면서 임플리케이트 오더가 데이비드 봄의 그 사상의 그 임플리케이트 오더라는 게 있어서 물질과 의식의 이원성을 근본적으로 양쪽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과 물질의 관계는 그 홀로 무브먼트라는 더 깊은 질서에서 상호 발현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홀로 무브먼트인데 결국 홀로그램 우주론으로 뭐 한 그런 거 개념. 그래서 결국 투영된 것만 보인다. 사실 뭐 그런 거죠. 투영된 것만 보인다. 그래서 글리셀린 비유가 있는데 이거 참 나 비디오를 준비를 저 못해왔네. 이거 좀 모르겠더라고. 이 비디오 있어요? 비디오가 아니 있어요? 비디오를 준비를 못해봤네요. 못해왔네요. 이거 그림은 뭐냐면 있나? 이게 이건가? 그림인데 이게 실린더가 어떤 거죠? 이거 비디오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내가 지금 생각해놓고 그걸 링크 달아놓는다 하면서 못했네. 다시 또 나타나. 여기다 요거 한 방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이게 저게 실린더 아니야? 그 설명만 할게요. 네.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잉크를 한 방울 넣어요. 그다음 실린더 손잡이를 갖고 이렇게 빙 돌려요. 그러면 안에 퍼지잖아요. 쫙 퍼져요. 퍼지겠지. 근데 반대로 돌려요. 반대로 그러면 다시 한 점으로 보여요. 네? 다시 뭘 보여? 한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 처음에 했던 흔적이. 아까 어쨌든 그게 오리지널 그